네,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? 네, 강사님께서 너무 체계적으로 강의해 주셔가지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가요? 네. 저품질 블로그가 되었을 때 네네.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하면 좋을까요? 네, 많이들 저품질 블로그에서 물어보시는데요. 사실 저희가 1년을 지내면 이 독감이라든가 장염 이런 것을 한 번씩 겪잖아요. 이 블로그도 한 1년 이상 운영하시면 갑자기 순위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저품질처럼 검색에서 아예 노출이 안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꼭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블로그를 1년 이상 운영했는데 저품질 블로그를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다라는 건 사실은 정말 쉽지 않은 거고요. 그래서 저품질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꼭 겪어야 된다는 부분. 반면에 네이버에서는 저품질 블로그라는 용어 자체를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는 우리는 항상 정확도 순으로 검색 결과가 나오니까 너의 블로그가 검색에서 노출되지 않는 건 정확도 순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품질 블로그를 푸는 방법 100% 네이버가 있다고도 하지 않는데 100%가 있을 수가 없겠죠. 실제로 제 경험상 저품질 블로그를 풀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한 20%, 10%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많지 않은 건요. 대부분 저품질 블로그가 되었으면은 이 블로그를 버리고 다른 블로그를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저품질 블로그에 빠졌을 때 우리가 처음 할 수 있는 부분은요. 일단 저품질 블로그에 빠진 날, 즉 방문자가 폭락을 하잖아요. 그때 전 약 일주일 글들 다 삭제를 하시고요. 그리고 깨끗한 IP 혹은 핸드폰에서 제가 SNS에 쓰듯 그 키워드 타겟하지 않은 일상 글들을 한 달에서 2달 정도 이렇게 써주시면은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한 6개월, 7개월 했는데도 블로그가 노출이 계속 안 돼요. 이런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블로그로 매출을 올리고 유입을 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방문자가 오지 않은 블로그를 계속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품질에 빠지셨다면은 한 달, 2달 정도 테스트 해보시다가 그래도 안 되시면 버리고 새로 만드시는 게 안타깝지만 이게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네. 그 블로그의 품질을 위해서 본문을 만약에 작성하게 됐을 때 네. 글의 길이 혹은 글자 수는 몇 자로 하는 게 좋을까요? 네네. 과거에는 1000자, 2000자 이렇게 맞춰 쓰고 이런 규격도 있었고, 그리고 본문의 키워드를 꼭 몇 자 이상 넣어야 된다. 첫 번째 문단에는 뭘 넣어야 된다. 이런 규정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. 그래서 마치 수학 공식처럼 이 공식이 있고 거기에 대입해서 이제 글을 쓰는 이런 방식이 많은데요. 지금은 네이버 검색 엔진이 그렇게 이제 규격화된 글들보다는요, 좀 규격화되지 않은 글들. 예를 들면은 A라는 글의 형태, B라는 글의 형태, C라는 글의 형태가 다 다른 걸 좀 원합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규격에 맞추지 않고 제가 아까 알려드린 그 기준에 맞춰서 좀 다양한 형태로 쓰시면 좋고요. 글의 길이는 고객이 모바일에서 스크롤로 한 3번, 4번 이상 넣을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사실은 글의 길이가 길다 이것보다는요. 글 내용 안에 어떤 컨텐츠를 넣었느냐. 예를 들면은 텍스트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미지, 동영상을 얼만큼 많이 넣었느냐.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요약하면은 글은 한 1000자 내외로 쓰시면은 좋지 않을까. 그리고 이미지는 직접 찍으신 이미지를 좀 풍성하게, 그리고 거기에 동영상까지 있으면 더 좋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오늘 강의 정말 잘 들었고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